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번에 그 역세권 땅값 4배 오를까? 네. 뭐 이런 제목으로 맞아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그 정부 대책이 있었고,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방송을 찍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 사례로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 또 관심 가져야죠. 관건하겠죠? 네, 관심 가져야죠. 2024년 4월 16일 날 네.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 그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 자료를 저희가 보기 좋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4년 4월 16일 날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서울시에서 이제 개최를 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도시관리계획의 일반사항,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개요, 운영기준, 주요기준, 사례까지 해서 총 50페이지가 넘어요. 양이. 근데 그래도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중요한 내용만 최대한 좀 추렸어요. 우리 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우리 건법부자 시청자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만 추렸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려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자료는 그 다운받으실 수 있게 링크를 드릴 테니까 또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시계획 일반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좀 개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어떤 방향,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만져서라도 이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겠다. 이 도시계획은 이미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서울시의 도심을 그 53개 중심 체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개발 방향을 크게 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개발 방향을 바꿔서라도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용도지역 상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용적률이 완화되는 효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익을 환수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 전에는 요만큼이었어요. 개발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용도 지역을 상향하면 요만큼 원래 개발했던 거에서 이만큼 개발이 더 돼요. 이랬을 때 나머지 개발되는 그 증가 면적에 이만큼은 민간에서 너의 사업성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그건 건축주가 받는 인센티브 정도가 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고 나머지는 개발 이익 환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 공공에 기여하는 어떤 그 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개발을 유도하겠다. 역세권 개발을 유도하겠다. 이게 이제 큰 그림입니다. 공공기여 부분은 이제 서울특별시가 가져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주택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공용 오피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이런 큰 그림이고 좀 있으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니까요. 볼게요. 그래서 사업의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등 입지요건 부합 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주겠다. 이 얘기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공에 기여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그분들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겠죠. 사용을 하겠죠. 실제로 그 어디죠? 그 반포 지하상가 그런 것도 사실 소유자가 서울시예요. 그 서울시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좋죠. 그런 목적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디에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어디에 할 것이냐. 그래서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41개 사업을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역세권에 해당하는 곳 중 41군데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 그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봐야 되겠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게 15군데. 공릉역, 방학역, 홍대역, 뭐 서울대, 뭐 보라매역, 뭐 강동 A, 둔촌동 A 이런 것들 눈에 팍팍 띄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2반 현재 하고 있는 거 공덕, 사가정역. 그리고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게 이제 더 관심이 많이 가죠. 그렇죠. 염창역, 당산, 뭐 합정, 뭐 노년, 이수, 뭐 둔촌비 뭐 이런 식으로
당산, 길동 이런 데 이제 눈에 많이 띄고요. 네, 맞아요. 네, 길동도 있고 길동, 삼각지, 용산이죠. 네. 네, 이런 데 용왕십리도 있고 이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 내용을 더 설명해 보죠. 네. 그래서 이 운영 기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운영 기준을 한번 보면 일단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네. 기존에 이제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역세권의 개념은 우리 250m다. 250m. 예, 이렇게 지금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범위를 350m까지 일단은 확대를 하겠다. 예, 더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그 기정에 있는 그 용적률 완화 2023년 8월 이전에는 상한 용적률을 정해놓고 민간 활용 공공기여를 해줬다면 이번에는 상한 용적률을 넘게 완화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주겠다. 네, 더 주겠다. 법정 상한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800%다 상업지역이 그럼 그거보다 더 주겠다. 더 주겠다. 네, 뭐 1000%를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1100% 주겠다. 1100%라 그래서 네, 맞아요. 방송을 찍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 가능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개발을 방향을 유도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자, 그러면 면적, 노후도, 정비구역 지정.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능한 용도 지역이 어떤 거냐, 어떤 요건을 갖고 있냐입니다. 그래서 도로 요건이 있고요. 2면 이상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고 최소 1면 이상은 8m 이상 도로에 접해라. 이 조건이면서 역세권 대로변에 접해라. 면적이 대지 면적이 이제 1,500제곱미터, 요거 한 450평 됩니다. 450평.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 10,000제곱미터니까 3,000평 정도.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도 요건.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일종의 이 사업은 정비 사업이에요. 그 느낌이 지금 단어들을 보면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런 쪽에 쓰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노후된 역세권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정비 사업하면 이 타이밍에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조합원 분양. 그렇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개발이 가능한 어떤 정비 사업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개발이 가능한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역세권에 내가 조합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의 어떤 한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합은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다면 용적률이 250%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했었는데 갑자기 1000%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1000%가 되면 그 나머지 750%가 사실 용적률의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 가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공공에 기여하는. 근데 사실 공공기여 건축물도 생활 환경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재개발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일단 입지가 좋잖아요. 역세권에 350m 이내에 굉장히 괜찮은 사이트에 쉽게 얘기해서 이해를 돕자면 주상복합 개발한다고 하면 쉬워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주상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사업성 물량이 나와도 그런 요지는 분양이 다 됩니다. 일반 분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비 사업의 메커니즘상 일반 분양이 많이 돼서 사업성이 좋아지면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재개발로 빌라 재개발해서 아파트만 되는 거 이런 것들만 많이 투자하시고 보시는데 이런 것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그런 메커니즘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 지정 요건들, 이런 요건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가능 용도 지역 2종 일반 주거부터 3종 일반 주거, 준주거, 근린 상업 이런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다 주로 도심에 있는 용도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사업 유형 및 추진 절차 이렇게 나누는데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이건 이제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인데 자 지금 보시면 토지 면적의 무슨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밑에는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동의 요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
100%가 동의를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뭐 수용 현금 청산, 현금 청산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이 법적 요건을 못 맞추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적률 체계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 이게 원래 이제 기준 용적률이에요. 자 250%면 서울시에서 3종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의 라인이 여기였는데 상한선 이거를 용도 지역을 일반 상업적으로 그렇죠. 용도지역 변경 전에서 용도지역을 상업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 800%입니다. 여기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공공기여가 있고 이거는 민간에서 일반 분양을 하고 반씩 2분의 1씩 그렇죠. 나눠가는 거죠. 하고 나머지는 이런 시설을 또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렇죠. 관광 숙박시설, 영리 목적이죠. 창의, 혁신 디자인 시설, 친환경 시설 등을 건축을 해서 가치를 높이고 사업성을 늘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최대 1100%까지. 맞습니다. 1100%까지.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4배 오른다라고 했던 게 250%가 1100%가 되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그림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종에서 일반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 시에 상한 용적률도 뚫고 나가겠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푸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례를 좋아합니다. 아까 41개 역세권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역세권에서 실제 추진되고 어디는 뭐 입안이 됐고 어디는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 실제 지금 진행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강북구 미아동이 있습니다. 미아요? 미아동. 그래서 5,700제곱미터의 대지가 3종 일반에서 근린 상업지역이 됐습니다. 아까 1,500제곱미터부터 대상이 된다고 그랬나요? 네, 맞아요. 1,500제곱미터. 5,700제곱미터니까 대상이 되죠. 그래서 250% 이하의 용적률이었던 기존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600%까지 350% 상승을 해서 사업성을 푸시해준 그런 사례. 지금 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엘리프 미아역 2단지 2026년 8월 예정 이렇게 주상복합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여기서 100m 정도 됩니다. 출구에서 기준으로 100m 정도 되는 위치에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 그래서 앞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세대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조합원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재밌죠. 그리고 입주권이 하나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지금 현재 펜스 쳐놓고 공사 진행 중입니다. 로드뷰 사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런 형태의 주상복합으로 만들겠다.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용적률이 상향되니까 저 정도 규모의 층수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또 사례가 있습니다. 보라매역 사례. 그래서 보라매역의 3종 주간지역도 역시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그린상업지역으로 상향했던 그런 사례. 용도지역을 바꾸고 용도지역에 맞는 용적률이 있을 건데 맞습니다. 그 용적률이 상승된 부분에 또 추가 용적률을 더 주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서 한 130m 떨어지고 여기 보시면 보라매역 프리센트에서 2026년 예정이죠. 이것도. 그래서 보면 현재 이렇게 펜스가 쳐있고 보라매로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딘가에서는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뭐 누군가는 또 이런 시기에도 이런 시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그리고 이 보라매역 사례는 요랬던 여기 지금 이거 구분상가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법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당국협력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소유 형태는 제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요 칸칸이 이게 분양상가일 수도 있거든요.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서 이 건물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용적률이 저만큼 늘어났으니 우리가 사업성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실제 부담금은 줄어들면서 나중에 정말 좋은 오히려 극단적으로 뭐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사업 주체 조합은 꼭 시행자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지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갑자기 저 사무소가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릉역 사례, 여기 3종 주거지역에서 역시 그린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공릉역 주변에 이런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28층, 지하 6층. 아무래도 근데 소유자가 좀 적고 이러면 사업 진행이 빠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사례는
빨리빨리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안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분명히 사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강동역에 있습니다. 강동역도 3종 주거와 그린 상업 지역이 섞였었는데 일반 상업 지역으로 올려주고 800% 이하 돼서 한 550%의 용적률이 상승된 드라마틱하네요. 네,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이런 대상지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재개발 그렇죠. 느낌이 확 재개발 느낌이 나죠. 재개발 구역 느낌이.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도 이런 투자를 통해서 정비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훨씬 좋아지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 다 보면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했을 때 사업성이 좋은 근데 강동역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걸 왜 제가 모르고 있었죠?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서울에는 많은 역이 있고 그렇죠. 또 그 중에 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몇 군데 있고 그거를 발품 팔아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오늘 방송을 찍고 나서 이제 방송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겠죠. 그렇죠.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는 거죠. 아까 뭐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례입니다. 추진 사례에서 땡땡역. 역은 가렸어요. 근데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노후 주거지를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래서 아까 계속 궁금한데 찾아내실 수 있죠? 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모양을 보면 아니까. 여태까지는 주상복합 개념이었다면 얘는 업무시설, 판매시설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공기업 오피스 개발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성을 높이면서 개발을 유도하겠다 얘기고 여기도 땡땡역 지금 추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올려주겠다 이런 사례가 있고 여기는 뭐 용적률 555% 증가 사례 그래서 업무시설 다 500% 뭐 555% 사업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이게 아마 245%니까 아마 3종 주거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좀 큰데 이거를 이제 800%까지 올려주겠다. 여기는 뭐 공공기여동을 별도로 설치하는 별동으로 설치도 하네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밀 개발한 거에 별도로 또 이렇게 나눠서도 뭐 계획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공과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 공공에서는 역세권 중심의 이제 도시 공간 급변, 그러니까 개발을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자체에서는 도시를 관리해야 돼요. 근데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를 공공에서 개발을 내가 땅 사서 개발할 수 있게 이런 어떤 그 사회주의적 발상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민간이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민간이 개발하게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뭘로 유도하겠습니까? 사업성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업성이에요, 바로. 사업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업성은 곧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위치의 용적률이. 그러면 도시를 이렇게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용적률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당장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가 도심이 고밀화되고 토지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도심의 토지 가치는 안전하고 상승하는 이유가 땅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이유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역세권 중심의 도시를 이제 개발을 하고 복합 개발 유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민간에서는 용도 지역 상승을 해서 토지 가치 상승하고 건축 가능 범위 확대, 용적률 높이 용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지금 그 설명의 자료 정책입니다. 그렇죠. 만들겠다 이미 시행되고 있다. 맞아요. 진행되고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설명의 자료를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조 대표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제 느낌이 확 왔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오늘 이렇게 자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